어떻게 할 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혜택이 없고 네,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 또 멤버들도 많이 와 계시고 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장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게 퀴즈 같은 건데 아실 수 있을까요? 모르시나? 10년, 1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게일 수도 있는데 10년 정림에 근무하고 정림 나와서 이제 18년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림이랑 가로 이렇게 해서 했고요. 아마도 정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림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들 그런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들 이제 어떤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고 그 색깔이 또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제 건축가, 건축과, 건축학과 뭐 이런 선택을 할 때 왜 했을까? 어찌 했길래 여기까지 왔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마도 이 이미지가 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가 봐왔던 이미지예요. 집에서 이걸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가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이 재질 감소부터 색깔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이걸 보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옷들은 또 더 아름답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됐다. 약간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실 늦게 군대를 갔는데 제대를 제가 이제 95년도 여름에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야 이거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넌 도대체 여기가 무슨 공모전인지 되게 희한했어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피터 에이제만도 있었던 것 같고 안도 다다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건축가는 다 망라돼 있었어요. 제출 작품들이 여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둘러보고 지금도 이제 그때 그 책을 샀는데 근데 1등이 이런 걸 설계한 데라는데 제가 그 가고 싶었던 그때 몇 사무실 중에 하나였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찌 운 좋게 이제 들어와서 입사를 하니까 이제 그때 기념식에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들은 생각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입사를 해서 9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96년도에 입사해서 2004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린이라고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계사무소 몇 명씩 뽑아가지고 도쿄 투어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뭐 작은 사무실도 있었고 큰 사무실도 있었고 이제 전세버스 하나로 다니는 거니까 그때 우에노 공원에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꼬르비제 건물이에요 이게. 꼬르비제의 서양 근대 미술관 뭐 이런 겁니다. 가보신 분들도 뭐 있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기도 했지만 당시 이거를 보고 와서 설계를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단면도 훌륭하죠. 공간도 너무 훌륭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시선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작은 자갈을 박아 놓은 PC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판에 공구리가 있는 거기에 자갈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꼬르비자가 몇 년도에 이런 걸 했을까 생각해보면 상상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 거에 자극도 받고 용기도 받고 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냐면 2004년도에 이대 사본관을 떡하니 하라는 거예요, 설계를. 지금은 이제 이대 여기서 안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박공지붕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던 시대였고 그걸 안 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재밌게 뭐 이런 축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어떤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면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간단한 스케치로 좀 강하게 좀 보여주자. 결국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당시 PD였지만 본부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중에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만드는 것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방산시장 가서 이제 남들 안 쓰는 모델 재료 또 들고 와가지고 또 자르고 했던 이 모델 재료인데, 이 모델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는 영감집에 실렸던 자료예요. 그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모델 만들어서 이거 들고 가서 거기 총장님하고 PT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꼬르비제 건물에서 봤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여기에 넣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요 돌을 쓰는 방식, 그리고 요 천창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참고해서, 존심이 있어가지고 똑같이는 안 쓰고 어떻게든 다르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이제 이런 돌의 디테일이라든가 여기 이제 이런 창의 디테일 같은 것들도 좀 더 고민을 좀 더 하고 더 큰 모델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도면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이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대로변에서 보이고 캠퍼스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이제 이렇게 생긴 건물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호님께서 감리를 하신 건물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건물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완공된 후에 건물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제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잘 알겠지만 목재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거기 시설과에서 목재는 관리 안 되니까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설계했던 대로 지어진 건물 중에 하나고요. 정림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여기 히스토리에 2대 사범감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되게. 그리고 나서 했던 프로젝트가 그 정동에 있는 상림원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주상복합이에요. 정림에서는 그 당시 주택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럭키한 혜택이었고 행운이었고, 저는 정말로 이 소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때 홍보팀도 붙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자꾸 스케치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스케치를 이제 많이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했던 건데, 아까 그 이대 썼던 그 방식의 스케치와 비슷한 모델도 좀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기본 설계 납품까지 했어요. 허가도 받고. 근데 나간 다음에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건 프로젝트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워낙 그 팀원들하고도 잘 지냈고, 최혁이 형이랑 이제 맨날 이렇게 옥상에서 얘기하던, 이거 경향신문사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매주 월요일 날마다 회의를 제가 참석을 하고 브리핑을 했었어야 되니까, 여기 편집국장님 굉장히 엄중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회의도 참여를 하면서 또 배우게 됐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모델하우스죠. 홍보관도 만들었고, 홍보관에 이제 실제로 홍보관에 우리가 설계했던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모형으로 섰고요. 그리고 그 팀들이 이별 여행까지 갔었으니까, 바닷가로 이별 여행까지 가서 있었고요.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약 한 거의 4개월 만에 그만두긴 했는데, 이제 새벽에 협박 전화도 걸려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나름은 괴로웠는데 즐거웠던, 지나고 나면 기억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때 뭐 팀원들하고 잘 지내고 프로젝트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너무 해피하고, 정말 이제는 진짜 안 되는 일이 없구나. 그만둬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병 걸렸나? 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동업했던 사무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요 가로는 좀 나중인데, 이제 일단은 그 18년을 이제 가로 건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빨리 넘기는 거는 한 200장이 넘는 컷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 빨리 얘기해가지고 딱 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또 트렌드인 것 같아서 빨리 얘기하려고 일부러 많이 준비했어요. 궁금하실 텐데 되게 속물같이 김기중 아키텍 리서치 오피스예요. 우리 사무실 직원도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를, 얘기하기가 좀 약간 쑥스러운 이런. 저희 장인어른이 유명한 또 서예 가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아름다울까 길로, 가로 건축이고요. 유명한 서예가시지만 제가 3번 다시 써달라고 해서 썼던 그런, 요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열심히 해서 연결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가로 굿즈와 다양한 또 도장이라든가 뭐 홈페이지에 활용하고 있는 로고입니다. 저희 사무실이고요. 지금 이런 배치가 다르지만
사무실 홍보하려고 실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회의실이고 직원들이 있는데 제 자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실 전경은 빨리 한번 선정능이 보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지나가다가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맛있는 커피가 항시 되게 있으니까요. 18년 동안 나왔지만 거의 18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아까 이제 뭐 학교 얘기했는데 사실 성대에서 거의 대부분 한 17년 가까이 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1년 정도씩 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영향을 받았던 경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젠가부터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사진 찍어서 나눠주고 뭐 기록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됐고요. 사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 인증 때문에 필요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찍기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보여주면 아는 건데였던 게 설명을 해야 아는 걸로 바뀌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게 순서가 없는데 뭐 이러는데 여기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이거 그리고 이거 만들고 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약간 좀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달변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뭐 말하는 게 좀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이라든가 뭐 히스토리에도 조금씩 더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하우징은 이제 하우스랑 다르게 약간 집합주택 주거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언젠가 어느 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되어 있냐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도시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아니면 도가 아니면 이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저렇게 돼 있는 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프라이버시는 여기는 뭐 다 이제 망가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도심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택이라는 거를 그래도 건축가가 참여해서 설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파리로 갔는데 파리 갔더니 그 베르시 그 지역에 그 이제 건축가들이 설계한 한 5층에서 7층 되는 집합 주택들이 쭉 있는데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집합 주택인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파트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가 아름답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좀 하자라고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서울에 이런 뭐 가로의 어떤 사이즈가 유형이 몇 가지 있다. 그걸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였고 기존의 가로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렇게 가서 요 골목길을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갔던 길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게 뭐고요. 요 가로변에 시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지나가면서 여기에 뭐 마트라도 하나 있어서 어둡지 않고 사람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블럭형 집합주택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 이름이 워낙 자주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됐더라? 도시형 타운하우스라고도 붙었었는데 자주 바뀌었어요. 실제로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니티를 개발하느라고 원직원이 달라붙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끝에 했던 건데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 계획안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아파트고요. 요게 공장이에요. 뭐 명칭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1호제가 계획한 거예요. 1호제와 우리가 함께 계획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학로에 있는 1호제 사무실에도 몇 번 왔었고 1호제에서도 우리 사무실에 왔었고 그래서 계획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07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뜬금없이 아파트를 하겠다는 게 들어왔어요. 정말 될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땅이랑 요 땅 두 군데 땅이 아파트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페트로나스 타워 KLCC가 보입니다.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KLCC가 보인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땅이에요. 한국 대사관이 여기 한국 대사관이에요. 기가 막히죠 진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은 땅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인테리어 업체, 조경업체 다 붙이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회의도 하고 만들어서 이런 걸 했고, 아파트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자연환경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뭐 중국에 있는 시제업체가 한 건데요. 요건 이제 우리 인면도 한 거고요. 중간에 좀 약간 자초가 되긴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거는 최근에 검토했던 아파트 프로젝트예요. 진행은 당장 안 되는데 나중에 되고 있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진행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소위 얘기하는 작은 공동주택들인데요. 이렇게 설계만 해서 설계비는 다 받았어요. 설계 다 했고, 근데 지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얘를 어떻게 할까? 요 나무를 이 업체가 캐나다에 나무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수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사용을 해서 했고요. 거의 전층이 다 다른 평면을 가지고 있는 평면이었고요. 이거는 중앙대 기숙사 설계를 또 했었어요. 기숙사도 주택의 일부분이긴 해서 원래는 옆에 이제 경사가 굉장히 심한 땅에 이런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자마자 바로 했던 공모전에 당선이 돼가지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연남동에 있는 공공 원룸 주택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작은 골목길의 모습과 그거에서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인면도는 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약간 건축가만의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했고요. 열심히 모델도 만들고, 시공을 이렇게 시공 중에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준공 후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에서 하고 있는 설계 공모에 제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은평의 미래도시주거에 제출했던 그 일부인데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커뮤니티라든가 그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항상 이제 이런 그 어떤 도면을 뭐 그리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면서, 왜냐하면 예전에 정림이랑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 팀이 따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이제 그 팀이 이제 소스를 넘겨주면 그쯤에 작업해서 이걸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민을 하고 노하우를 좀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밖에 안 실었는데 너무 소스가 많아서 이거 하나만 해도 한두 시간 할 것 같은데,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안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해제가 되고 있었어요. 반대해서. 그래서 그걸 해제를 한다면 어떤 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해제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시켜서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북가자동에 요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방식으로 제안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이 이제 딱 하나만 물어보고 입을 닫든가 얘기를 하든가 해요. 뭐게요?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부담금 내놔요.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건축가가 할 수밖에 없고 정비업체가 붙을 수 없는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건축사만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가 좀 더 모임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또 그림 만드는 건 잘하니까. 요거는 이제 너무 애정 갖고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다세대가 다가구. 이거 진짜 제가 스케치업 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돌리고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카피해가지고, 근데 요게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족회의를 하더니 다세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건물이 됐고요.
이제 이건 다른 건물인데 요거는 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디벨로퍼가 가장 좋아할 만한 건물이죠. 분양도 뭐 나름 잘 됐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2동을 디자인하는 거였고요. 정말이지 요만큼의 요만큼도 남는 거 없이 면적을 다 찾아 가지고 분양을 했던 그런 건물이에요. 이 건축주하고는 되게 웃겨요. 그다음에 일은 없는데 맨날 안부전화해. 작년에 계약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코로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금융위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대출이라든가 이런 사업 환경이 나빠져서 지금 일단 스톱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이런 게 정말 세워지나요? 뭐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약간 호불호가 있는 그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여전히 언젠가 하게 되면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디자인 어휘들로 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정림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무슨 재료예요? 대번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재료를 뭘로 쓰는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공사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대부분 A급,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가 붙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재료도 왜 그 재료가 괜찮은지 사업적인 측면에서까지 고려해서 알려줘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죠, 이거. 내부 유니티에 방 칸막이 벽에 맞춰서 이렇게 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 넣었는데, 신석 통합 기획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새 시장이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시 재건축,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제안을 한번 했는데 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주택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설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난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약간 몸이 아프고 나서 책을 좀 많이 뒤적거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겐고쿠마 책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0세기 초 19세기 후반에 꼴데 보자르라는 프랑스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교육기관이 굉장히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미국이 20세기 초에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일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이제 그때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로피우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제 사회주택을 많이 지어서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정책을 폈고, 미국은 저리로 융자를 해줘서 개인들이 집을 짓게 했어요. 뭐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로피우스는 이제 그 추상주의 그런 미학에 기반해서 저렴하고 싼 주택, 그 장식이 별로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초기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두 사람이 있어요. 미스랑 꼬르부제는 달랐어. 욕심이 많았던 거지. 이제 욕망이 컸던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내가 진짜, 물론 제가 꼬르부지 막 훌륭하다 뭐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떨치고 일어나서 한 단계 더 하겠을까를 고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로피우스는 단지 기능에만 충실해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짜글짜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미스하고 꼬르비자가 보기엔 그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사진이 발명이 됐잖아요. 이미 사진 찍어서 잘 나올 만한 건물도 필요했거든. 그래서 보시죠. 1927년도에 실내 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기둥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암만 얘기해도 이거 안 되던데. 안 됩니다. 안 돼.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이제 비슷한 주택 하나 했는데 진짜 기둥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미스는 이렇게 기둥이 없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건 31년. 일부러 제가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써놨어요. 물론 여기에 이 건축적인 중요한 이야기들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골대 모자로 출신의 그 사람들이 설계한 건물이 약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찾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앞에 거랑 이거랑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일이 좀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낙수장이에요. 낙수장이 들어온 다음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낙수장은 조금 더 후에 50년 되니까 그렇게 주택을 본 거죠. 그래서 주택을 이제 열심히 하자 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건 보정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어졌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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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뭐 옆집도 막 마당이 주저앉고 크랙 가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하면서 겨우겨우 했던 또 다른 주택. 이것도 계약금만 받고 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한테 이렇게 설계해 놓고서 에꼴 데 모자르 스타일의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이거는 협동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네 집이 모여서 집을 짓고 함께 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하는 개념으로 전원 속의 내 집이라는 잡지 있죠. 그 잡지사는 공동기획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계약금만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주택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각자 알트를 하나씩 내고 그것들을 건축자한테 브리핑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 정님이 많이 했던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클라이언트들하고 일본 투어를 갔다 왔는데 그 일본에 주택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주택을 짓고 싶을 때 여기 가서 주택을 고르는 거예요. 업체가 여기다가 이제 샘플 하우스를 져놓고 있어요. 그럼 가서 이제 보고 나 이렇게 져주세요. 그럼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흥덕에다가 그런 걸 만들자 그래서 설계를 했다가 이제 다른 걸 짓게 됐는데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도 계속 설계를 했었고요. 2011년서부터 한 2년간 SK D&D하고 타운하우스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스케치를 좀 이렇게 해서 스케치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게 다양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컨셉도 좀 정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SH에서 한 건데 서울형 단독주택을 좀 만들어보자. 아파트의 전세값으로 살 수 있는 주택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디자인 해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보존하는 건물도 있고 공동으로 쓰는 마당도 있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저희가 설계한 주택입니다. 창문 사이즈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내부에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작은 공간 이런 게 있었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조금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설계를 해서 짓고 있고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2번이나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공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인데요. 오피스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미스의 이 건물 이미지를 실은 거는 1922년도 미스의 프리드리 오피스 공모전 제안했던 요거인데 그거와 발전이 더 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철골이든 철근 콘크리트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과연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원형을 제시한 빌딩의 기원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 맨날 똑같은 걸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못하다. 나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실었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딱 2개의 오피스를 설계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존스 왁슨 이 빌딩은 정말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꼭 권하고 싶고요. 정말이지 놀라운 건물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명동의 작은 리모델링 프로젝트였고요. 구조 부재를 많이 남기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너무나도 구조 부재를 이제 많이 날려서 그랬는지 건축자가 부담스러워해서 설계비는 줬는데 공사를 안 했어요. 은근히 그런 건물이 많아요. 이거는 연희빌딩이라고 모 대기업에서 그 지명 현상을 한 거였어요. 한 분은 또 우리 정임 선배이기도 했는데 세 팀이 지명 설계를 해서 됐어요. 그래서 심사할 때 그 사업성 검토, 분양팀까지 와서 심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공정한 심사였을 수 있죠. 간단한 짧은 기간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꼭 입다면 상세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건축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술적 재능보다 비즈니스가 뛰어난 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건 미국입니다, 건축을 좋거나 나쁘게 또는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다. 건축가는 먼저 사업가여야만 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여야 한다. 이 글을 왜 실었냐면요, 20세기 초에 미국이 이제 일이 엄청 많아지니까 사무실도 커졌거든요. 일을 많이 따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땄어요. 근데 일을 못 따는 사람은 계속 못 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설계도 잘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이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2가지 반증입니다. 뭐냐? 하나는 진짜 비즈니스 좀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여기 보시면 건축을 좋거나 나쁘게 또는 평범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다. 그러므로 예술적인 재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반증, 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나가서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맨날 물어보는 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떻게 읽다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맨날. 생각해 봤을 때 뭐 필요한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고민이겠으나 둘 다 비슷한 예술적 재능과 비즈니스가 함께 공존해야 이걸 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걸 못 땄거든요. 뭐 큰 설계사무소가 여기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연남동 이제 홍대 앞에 오피스를 설계를 이제 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바깥에 훌륭한 외기와 훌륭한 풍경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작은 건물인데 이걸 파가지고 바로 책상 옆에 바깥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 아들이 되게 좋아해서 여기에 이제 꼭 사무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고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요 2대에 썼던 그 디테일입니다. 요거는 지금 황동이에요, 황동.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석양빛이 딱 비치는 곳이어서 석양이 비칠 때는 꽤 그럴싸해요. 뭐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건물이 썼고요. 이거는 흥덕에 있는 오피스 복합 건물인데요. 이건 준공된 건물인데 이건 제 스케치인데 전체 건물의 매스와 그 재료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스케치이고요. 준공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하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만 살리자, 우리 이거만 붙잡고 있자 그랬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붙잡고 있었다. 내부에 이제 이렇게 십자로 한가가 있고요. 그 옆에 건물, 여기 그 건물이죠. 옆에 건물 심의까지 났던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그 모퉁이의 공개공지 부분에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터디했던,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드라이 에리어에 나오는 그 환기 통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게 마스터 플랜이 또 관심 있거든요. 마스터 플랜을 또 이렇게 또 크게 또 그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이제 언젠가 누가 관광단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있는. 제가 이제 그 앞에 가서 제가 그 전문인데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전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땄어요, 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파란색 그 프로스펜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가져갔더니 또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엄청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렇지만 관광단지라는 게 이제 그 과정이 워낙 또 엄중하기도 하고 또 골프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골프장을 디자인하는 조경업체하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스킬이 필요했던 그런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면 되는 거여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건물이고요. 약간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동대문 인근부지 개발 활용 계획인데요. DDP에서 주관한 거였는데 이 전체가 새로 개발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건드리는 안이에요. 여기가 이제 훈련원 부지, 이거는 미 공병대 부지, 평화시장, 요거는 경찰 기동대 부지. 그다음에 얘는 이제 원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에요. 건물. 그다음에 DDP. DDP가 지금 있지만 물론 이제 활용은 되고 있지만 너무 미흡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DDP를 좀 이용해서 이 주변의 상인들이 다 이 DDP 덕분에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 디자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 기동대는 K 트레이드 센터라 그래가지고 뭐 섬유인데 이렇게 이제 뭐 샘플도 만들고 차가 바로 들어와서 자재 싣고 나가고 뭐 사람 데리고 뭐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스트릿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패션 스트릿. 그래서 이거를 막고 여기서 패션쇼가 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들을 만지기 시작했고요. 뭐 이것도 이제 스케치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프로젝트. 그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점 확산형이라고 그래야 돼. 순환형 방식이에요. 일부 보전하고 일부 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를 먼저 개발을 하고 개발이 가장 가능한 주택이 별로 없는 땅에다가 밀도 가장 높은 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땅에 할 때 여기 살던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시켜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되고 나면 여기 살던 사람을 여기로 이주시켜요.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거점 확산형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또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를 중간에 성당도 있고 뭐 보존할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존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디자인할 때도 여전히 그 프랑스에서 봤던 파리에서 봤던 그 건물들이 어른거리면서 설계를 이제 하게 되죠. 이거는 파주연구소 프로젝트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었고 그 땅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과감하게 나름 그때는 과감했죠. 전체 건물 하나로 만들자. 건물이 4동인가 있었는데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하나로 만들고 물론 이제 공사할 때는 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이제 연구동 하나의 내부, 외부 측면. 요거는 정님하고도 인연이 있었을 텐데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블루밍 위시티 할 때 한번 뭐 큰 설계회사의 대표랑 저를 불러가지고 1박 2일 동안 서울 시내를 같이 다닌 적도 있어요. 약간 스트릿 면접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배 회장님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땅이죠. 큰 땅인데 여기를 영상문화단지로 만드는 거를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스케치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진행은 안 됐는데 좀 되게 재밌었어요. 이때 그 배 회장님이 꽂혀 있는 또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컨셉을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프로젝트. 최종은 이걸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언젠가 전화가 오겠죠? 부천 영상 문화단지 한번 해야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졸업 작품이 믹스드 유즈예요. 호텔, 아파트, 상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걸 한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딱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프로젝트를 몇 번 했었죠. 이거는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식산업센터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숙사도 들어가고 운동시설에 상가에. 근데 공사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책장이 아예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요건 지식산업센터 제안했던 거 같은 클라이언트였는데 했던 거고, 요것은 뭐 몽골에 제안하는 거였는데 뭐 금액은 일부 받았지만 진행은 안 됐던 거였고요. 이것도 이제 되게 재미나게 몽골까지 가서 했던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현대산업개발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및 건축 계획 설계까지는 진행을 1단계를 하고 2단계 실시 설계는 이제 다른 팀이 하는데 1단계는 이제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스케치업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사실 이 아티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제 여기 구조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름도 우리가 정해가지고 내부에 들어오면 이렇게 요거 이제 CG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고딕 성당 가서 보신 적 많죠? 고딕 건물이 많은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봤던 것 중에 하나 골랐어요.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처음에 가서는 뭐 로마네스크나 고딕이나 바로크나 르네상스나 뭐 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게 그걸 수 있는데 좀 다르다고 느낀 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딕의 설계자에게 중요한 거, 기초 강도와 구조 간의 가능성을 고려해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모양 안에서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 거였다. 어떤 모양 만드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무너지기 십상인데 이거. 물론 이제 그 전에 로마에서부터 이런 아치 공법에 대한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형태와 구조에 대한 고민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그래서 형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형태와 구조로 써 있죠. 이 뒤에 뭐냐면 형태와 구조는 하나다예요. 형태와 구조는 하나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야, 너네 혹시 들어봤냐? 뭐 이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브루탈리즘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는 좀 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름 최근에 관심 갖고 이것저것 뒤적거리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고딕의 그런 정신적인 부분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공사비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공사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왜 공사비 때문에 하냐면 이게 단순하고 정직하다. 반복되는 모듈, 그 다음에 내부를 노출, 그만큼 재료가 덜 들어가는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안 그러면 이 제한된 공사비를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공사비가 낮은 건물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재료를 입히고 본딩해서 아니면 철골로 이렇게 걸고 하는 거에 쓸 비용을 딴 데 쓰고 싶은 생각, 아니면 어떨 때는 그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몇 번 이게 이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비용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되고 비용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나름 정리를 번임했는데 계획의 형식적 가동성 어려운 얘기인데요. 구조의 명확한 또 미적 이미지, 일관성 뭐 등등등 이런 거 반복되는 모듈식 요소 요거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스와 스미드슨 부부와 루이스 칸과 요거 마르셀 브로이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꼬르메움 건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알트를 만들었고 우리 회사에 나중에 한번 오시면 우리 회사 모델의 한 몇십 프로? 70% 정도는 이해 모델이에요. 보시면 이제 비슷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이거랑 앞에도 콘크리트, 안에도 콘크리트. 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외부의 이 조경도 다 콘크리트. 유리와 콘크리트. 물론 이제 난간 같은 데는 좀 철물이 쓰긴 하는데 하여튼 유리와 콘크리트로만 다 쓰자. 왜냐면 이분이 워낙 또 공사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건 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그런 아픔, 너무 좋은데 공사비가 안 돼요 라고 할까 봐 아예 그냥 재료를 딱 하나를 정하자. 그리고 이것도 깨끗한 콘크리트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거 없이 갖다 붙여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네,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그래도 너무 고마운 건 디테일 이런 걸 다 떠나서 생긴 대로 비슷하게 다 했잖아요, 그죠? 이 프로젝트의 가장 그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했어요. 약간 순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둘러서 건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 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안에도 들어가서 또 똑같은 계단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안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만나고 너 어디로 올라왔니? 뭐 이렇게 산책을 이 건물에서 수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건축주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된 모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PC 콘크리트 한 모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된 PC 콘크리트 공장에서 이렇게 이걸 만듭니다. 틀을 만들고 해서. PC 콘크리트를 구조를 한 팀은 많은데 외장재 이렇게 붙여본 팀들은 많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공사비는 많이 세이브했던 건물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자동차 매매 단지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박차를 해야 되는 건물이어서 면적적인 요구가 좀 빡빡했고요. 내부 1층 내부인데요. 지금 외관에 있는 거하고 같은 모듈로 이렇게. 네, 이상 지금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어떤 건축을 해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나름대로는 약간의 노하우들이 좀 생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꺾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조금 더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를 건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패널들 좀 소개를 할까요? 옆에 제일 오른쪽에 계신 유종욱님은 두 분이 동기시죠? 입사 동기, 네. 신입사원 동기. 네. 유종욱님은 혼자 남아 있고 어때요?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나요? 네, 너무 반갑죠. 네. 진짜예요.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신 이호님은 아까 강연할 때 나왔죠. 이대 사범대 건물 감리자로, 그러니까 설계자, 감리자, 그리고 학교 선후배 사이 이렇게 해서 패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대 건물이 좀 특징이 되게 많은데 이대 감리가 건축주가 굉장히 이 설계자를 존중하고 나와 있는 감리도 엄청나게 존중해요. 그냥 감리 한마디면 현장 소장이고 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감리를 저도 했었고 이제 이호님도 했는데 설계가 솔직히 어땠어요? 감리하면서 보실 때. 김기중 소장님이랑은 그 감리 맡기 전에 2년 학교 때도 잘 알아서 지내기도 했었고 그 졸업 설계할 때 모형을 시다했어요. 그때 느낌도 욕심이 진짜 많은 선배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팀에서 막내임에도 그 팀의 리더였었고 아무튼 모형 만드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실제 이제 그 정림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감리를 제가 좀 지원해서 나가게 됐었는데 되게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때는 아마 요소를 늘어난 중이었나? 아무튼 그러면서 그때 감리를 했었고 또 이제 과정에서 아까처럼 뭐 목재나 이렇게 그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약간의 재료들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 많이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계획안을 쫙 보니까 김기중 소장님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끝간데까지 계속 좀 많은 색깔과 요소들을 자꾸 계속 많이 고민해서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역으로 마지막에 뭐 브루탈리즘 얘기하면서 좀 모듈화시키고 절제되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소의 어떤 그거를 직원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하는데 어느 선에서 멈추는가 그 욕망을 물론 하지 않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졸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판은 엄청 벌려놨고 사람은 필요하니까 이제 후배를 불렀는데 후배가 체력이 약한 거예요. 이제 또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야. 형 힘들어요. 집에 갈래요. 그래 좀 쉬어. 일은 참 딴 사람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옛날에 박승홍 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디자인실 만든다고 그때 한번 나가기 직전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디자인실로 이제 저를 지명했는데 못 갔죠. 못 간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박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박 사장님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너 힘 좀 빼, 힘 좀 빼. 제발 힘 좀 빼. 그 얘기가 지금 이기호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픈을 하고 딱 나왔는데 많은 건축가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무슨 야 이번에 건원이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건원한테 진 적 있니? 뭐 해안한테는 옛날에는 항상 있는데 요즘은 자꾸 지더라 뭐 이런 얘기 옛날에 했었잖아요. 경쟁에 이제 그런 멤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또 우리 윗사람들은 더 심했지 그때 막. 어떤 분은 또 뭐 원을 좋아했고 어떤 분은 또 뭘 더 해야 됐고 뭐 이걸로 끝내? 그래서 막 나중에 딴 좀 에피소드이긴 한데 이대가 요소가 많았다 그랬죠. 이대 여기서 끝나는 거니? 그러면서 저 잘릴 뻔했어요. 다른 팀으로 갈 뻔했습니다. 이대는 원래 건물이 딱 정해져 있죠. 이제 박공지붕에 동판 깔고 무조건 화강석하고. 근데 약간 기존에 있던 거하고 다르게 혁신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가로변에 있기도 한데 완전 다른 스타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고하면서 잘 먹혔나요?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야 돼.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면 싫어하고 이게 좀 괜찮지 않나요? 뭐 약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설득을 시킨 거고요. 설득을 시킨 거고. 단지 아까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게 그 디자인이 끝이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초대형 모델을 만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진짜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디테일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가 놀고 있지 않아요. 디자인 계속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걸 생명을 이어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소가 많죠? 이대에도. 예.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게 정림 출신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무실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아틀리에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하는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완전히 무슨 이방인 같은 느낌? 어디 가도 못 끼겠는 느낌? 또 심지어 대놓고 몇몇 선생님들은 싫어해. 어디 정님이요? 그다음 또 눈길을 안 줘. 이렇게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건 개인적인 거겠지만 근데 그게 지금도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사실 뭐가 또 중요한 건가 이런 고민을 18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약간 습성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멈추면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좀 더 내가 이렇게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꽉 차서 야 그냥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 건축 주소부터 돈을 투자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실제로도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를 옳다고 믿을 때 얘기겠지만 이제 약간 사람이 이래서 조금 정도는 낮아질 수 있고 아까 브루탈리즘 얘기한 거는 약간 그쪽으로 가는 와중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었으면 미니멀리즘이라고 썼겠지 브루탈리즘이라고 쓰겠어요. 약간 그런 쪽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호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어요. 예, 그 동아리, 미술 동아리도 같은 동아리였고 과에서도 친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둘이서 같이 이렇게 많이 애틋하게 챙겨주고 싶은 후배 중에 하나였고 그랬던 후배였습니다. 졸업작품전 같이 하셨어요? 제 졸업작품전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도와달라 그랬을 때뭐 우선 달려주기도 했고 고마운 후배죠. 체력이 안 됐긴 했는데 체력이 안 좋. 체력은 좀 안 됐어요. 항상 보호해줘야 되는 후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뭐 마스터 플랜까지 처음 하면서도 제가 해봤다. 마스터 플랜 잘합니다. 그 모든 작품들을 관통하는 어떤 철학이랄까, 뭐 컨셉이랄까, 뭐 그런 게 있나요? 아까 그 형태와 구조라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작품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인 그런 마을이든 그런 도시든 그런 건물을 사실 하고 싶어요. 연희 빌딩 이야기를 좀 묻고 싶은데 뺏기고 나서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소송의 역사가 또 있어요, 제가. 근데 소송을 하면요, 현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거는 현재 일을 굉장히 많은 부분 포기를 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요. 변호사를 쓰면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잘 몰라요. 그 설계가 이게 중요한가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설계 자료로 판사한테 뭘 줘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정리하고 알아볼 수 있게 다 해서 줘야 되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소송이 있었는데 그건 소송하지도 못했고 했는데 소송할 거리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그런 아픔들이 계속 있었고 그거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혼자 쫓아가서 제가 그냥 판사 앞에 가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판사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중간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붙잡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서 안 주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뭘 몰라가지고 그게 동업하던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혼자 오픈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법한 상황이나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일은 아예 안 맞는 걸로 이렇게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거 보는 눈이 10년 전보다는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10년 동안은 못 받은 돈도 많고 소송도 많이 했지만 그 이후에 한 9년 동안은 거의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도 뭐 타절하자 그래서 그냥 알았다 돈 얼마 더 내라 안 주겠다 그래서 이거 내야 된다 설득시켜서 그래서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노하우들은 생겨서 그래도 좀 조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뭐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정림 시스템이랄까, 이렇게 좀 분할돼 있잖아요. 분화가 돼 있잖아요. 업무가 이호수님 계신데 법무팀이거든요. 그래서 법무팀? 소송을 진짜? 나중에 좀 조언 좀. 소송을 완전히 대행해주는 어떤 진짜? 부서가 있는 거죠. 우리 쪽에 저 외부에 있는 사람 것도 봤나요? 서비스 자문을 구하면 될 거예요. 아마 도움 줄 겁니다. 노하우 되게 많아요. 필요해. 그리고 저 협회에 팀이 있어야 돼. 협회 정말. 그래서 건축사는 다 이렇게 그거를 1차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무팀이 있어야 돼요. 건축사협회 있어야 되고 세건협에도 있어야 되고. 그 세건협도 부회장님? 뭐 예, 근데 현재, 일 많이 안 하는 부회장이긴 한데요. 제가 처음에 세건협에 들어갔던 이유는 좀 세건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집담회라는 그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거를 주로 초창기에서 맡아서 기획을 했어요. 집담회. 그래서 이제 요거 비슷하게 이제 강연자를 초빙을 하고 나름 꽤 흥행에 성공을 많이 시켜서 괜찮았었죠. 그 지금은 이제 박인수 소장님이 회장님을 하고 계신데 주로 이제 그분이 많이 역할을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힘을 좀 덜어주는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부회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게
조그만 소리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많은 대외 활동들이 실제로 수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글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그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건축 아키텍 그 파트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건축가는 도대체 뭐냐 이걸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엄청 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뺐는데 건축가 혹은 건축사 그거 가지고도 이제 한동안 뭐 말들이 좀 많았죠.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의무가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사협회에 의무가입을 하게 됐고 하지만 단체는 지금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세건협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성건축가협회도 이제 일을 열심히 또 많이 하시니까 여성건축가협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건축계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게 저는 이제 건축가나 건축사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래도 그 힘조차 집중이 안 되니 사회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건 뭔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고치려고 해도 우리가 나가서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기에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뭉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근데 건축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키텍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키텍이었잖아요. 아키텍은 그야말로 전지전능이에요. 아키텍이 맨 위에 있어요. 디벨로퍼 바로 밑에 아키텍이에요. 어떤 누가 아키텍한테 뭐라 그래요. 회의 주제서부터 모두 다 아키텍이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알아야 돼요. 토목서부터 무슨 뭐 기계전기서부터 뭐 전부 다 아키텍이 다 주관하고 그걸 다 알고 디벨로퍼랑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키텍이.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기획 설계까지 하고 실시 설계를 말레이시아 건축가가 했어요. SK 탄이라고. 근데 그게 선배죠, 선배. 사실 호주 유학 갔다 온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야.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아니 당신이 아키텍인데 응? 왜 그러고 있냐?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다 지시하고 다 해야 된다. 저를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가르쳐줬어요. 오히려 그 형님이지. 그 형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처음엔 날 되게 싫어했거든요. 다 자기 건데 내가 뺏어갔으니까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건축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건축가에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최근에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이거는 꼭 읽어봐 하면서 이제 하는 책이 건축가처럼 생각하기 그것도 있고 아키텍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봤을 거예요. 영어로 아키텍트. 제가 요즘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두꺼운 책 읽는 취미가 생겨가지고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툴비우스 시대의 건축가의 정의와 근대 초기의 건축가의 정의가 거의 똑같아요. 재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졌을 때 건축가라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역사상 가장 성실한 사람, 역사상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있잖아요.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그 에펠탑의 그 부재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일만 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열심히 한평생을 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자유의 여신상 그 TV에 나오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 조각가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자유의 여신상 손가락까지 이렇게 된 그 안에 구조물을 철골로 만든 사람이 에펠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그 안에 계단으로 돼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계단 안에 있는 철골 부재가 진짜 가늘어요. 이렇게 싹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와, 너무 놀라워 진짜. 우리 김기중 소장님하고는 저는 뭐 입사 동기
그때 당시에 17명이 정림에 입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한 거죠. 그때 IMF 직전이라 한국이 그냥 버블 시절에 그렇게 대거 입사를 했을 때 우리 동기였는데 아까 그 저는 오늘 강연에서 첫 페이지 그 커버 페이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0하고 18하고 이렇게 정림하고 가로가 있었는데 저것도 이제 정림에 입사해서 이제 같은 뭐 비슷한 연배로서 정림 입사해서 그 10년 동안 한 본부장님 밑에 있다가 다른 본부로 이 정림 안에서 옮기고 있는데 그 10년이 그대로 김기중 소장님하고 그 오버랩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 본부에 이제 모 본부장님을 같이 일을 했던 거 10년이어서 그 10년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뒤에 그 18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그 더 큰 숫자인데 10보다 그게 참 뭐 간혹 이렇게 또 관심도 있고 가고 또 이렇게 뉴스에 매체에서도 보고 그래서 작품 많이 봤지만 오늘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정말 또 아주 저한테는 좋았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그 10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18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되게 그 참 관전 포인트였는데 꼬치구이 같으면 이렇게 심대가 같이 쭉 있는 듯한 하나로 딱 꿰져 있는 듯한 그런 일관된 어떤 힘이나 제가 또 그 10년 동안 봐왔던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조각조각들이 다 뭉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받았고요. 끈기와 힘이 엄청나서요. 아까 우리 졸업작품 할 때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네. 그래서 아마 건축가가 안 되셨으면은 뭐 형사 이런 거 됐으면 꼭 범인 끝까지 잡아내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뭐 소설가가 있으면 장편 소설 위주, 막 이런 그런 되게 그 큰 존재감이 있는 그런 건축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를 좀 드리고 싶으면은 게 있는데 여러 군데서도 강연도 하시지만 정림 오셨으니까 정림에 또 좀 연관돼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림에 10년 있으실 때 우리가 또 디자인 쪽으로도 되게 잘 하시거나 그냥 회사에서 리딩하는 그 본부에 본부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뭐 선배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18년 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그 앞에 10년에 어떤 가장 좀 영향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분 생각이 좀 자주 났다든가 아니면 그때 했던 요소를 좀 계속 쓰게 됐다든가 그 앞에 10년하고 연관된 어떤 스토리가 좀 있으시다면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싱 선생님의 어떤 강연회였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거기서 사회를 봤는데 전진삼 선생님하고 약간 대담 형식으로 승 선생님 여기서 승효상 선생님이죠. 하고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였고 제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그때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근데 이제 예전 하고 똑같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이상하게 약간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 도전하는 상황이 자꾸 생겼어요. 지금 디자인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아주 초창기에 신입사원 때도 제 디자인이 채택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으면 큰일 났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전상우 씨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전상우 씨가 안 왔죠. 네,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버티고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디자인을 딱 맡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로남교회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걀 같은 완전히 3D 타원이 들어가 있는 안이에요. 실제로는 그게 동동 떠 있었어요 거의. 근데 김정철 회장님이 야 이건 좀 여긴 좀 막자 여긴 좀 막자 여긴 좀 막자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막힌 거예요. 원래는 동동 떠 있었어요 이게. 그런 프로젝트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잠을 들여서 열심히 이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멤버들도 고생했지만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 근데 내가 뭔데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메인 디자이너를 맡긴 거야 대체? 그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교회도 규모도 엄청 컸고 그런 교회 뭐 그거를 제가 가서 거기서 뭐 PT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본부장님도 같이 가서 했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나한테 어떤
큰 기회이기도 하고 나한테 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완공이 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너무 건물이 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만지지는 못했어요. 특히 옆에 교육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지? 보면서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또 이게 나요.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원래 다른 팀들은 일주일에 1번 보고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일주일에 2번 보고해도 보고를 되게 조금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거의 그렇다 보니까 매일 들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한 다음 주부터 수영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럼 본부장님께 일주일에 막 이제 알았네. 2번 이렇게 그래. 보여드리면 거기서 우리 뭐 에스키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이제 좀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어땠어요? 뭐 별 도움 안 됐다부터 뭐 그때 뭐 많이 배웠다부터. 또 엄청 디자인 쪽으로 또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니까 또 그러니까 눈높이는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디자인을 잘한다 못한다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분의 디자인 한 거 중에 높게 평가하는 건물이 있어요. 전 예담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담교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담교회 가면요, 와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훌륭하기도 하고 내부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굉장히 설계 잘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 많이 받았죠. 상품 뭐 엄청 많이 받았죠. 예. 굉장히 잘 설계한 건물이고요. 저는 뭐 인정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단지 그때 좀 말을 덜 들으려고 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풀려면 이 사람이 조금 만지고 저 사람이 조금 만지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같이 본부장님이랑 둘이 앉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같이 밤새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 대로 이렇게 쭉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맡기는 설계인데 디자인인데 그렇게 놔둬도 되나 하셨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은 거의 한 25년 전 뭐 이 정도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 같고 어제 일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김기중 소장님을 따라온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이 좀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저거 발표하시는 작품 말고도 되게 많은 작품을 많이 도전하고 설계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마다 하고 싶은 구조도 있었고 재료도 있었고 그림도 있었는데 18년에 10년에서 28년 동안 아직 기회는 안 왔지만 뭐 꼭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나 뭐 재료, 구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직원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과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직전 프로젝트의 그 동판을 한번 써보자 야심차게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패는 겪었지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아까 이제 그 미스 작품 중에도 그게 있었어요. 여기 그림 보면 역보가 있어요. 역보. 그 당시 미스도 역보를 썼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역보 쓰려면 저기 물 처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데 미스는 일찍이 1920년대 역보를 써서 구조를 썼어요. 역보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랫슬라브하고 실내외에 그 표현하고 싶은 또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건축물을 좀 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그걸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가끔 해요. 철골 건물을 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목조 건물은 뭐 많이 안 해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 가면 쿠마겐고의 그 목조로 만든 그 스타벅스 건물을 보면서, 물론 굉장히 상당히 장식적이죠. 그게 더 이상 장식적일 수 없는데, 그런 건물을 보면서 과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쿠마겐고가 했던 것 같이 실내와 실외와 구조와 형태, 이런 것들의 경계 없는 어쨌든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이제 형태랑 구조 얘기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한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꼭 어떤 재료를 쓰고 싶다는 건 없어요. 대신 나름대로 트렌디 해지고 싶기는 해요. 좀 더 좋은 재료가 개발이 되면 쓰고 싶어요. 옛날 재료가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좋은 재료를 만들면 그 재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왜 이렇게 모노벽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500짜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현장에서. 200짜리 뭐 300짜리 두 번, 세 번 올릴 때 이거 한 번 올리면 끝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진짜. 금방 할 수 있다고. 공사를. 엄청난 거죠, 이게. 외관적으로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실제로는 공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트렌디함, 어떤 시대성 같은 것들을 계속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브루탈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소에서 이제 새로운 방향 중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그렇게 모듈이 나왔고 구조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줘서 사업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줬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직 브루탈리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미드슨 부부의 건축물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통은 알려져 있긴 한데 많지 않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정의하기로는 꼬르비제나 알바알토 건물까지 다 그 안에 범주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그 형태라든가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상상이나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전제를 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모듈을 통한 재료적인 표현, 그게 이제 한 측면이었고, 그 비슷한 프로젝트 몇 개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했던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비슷했는데, 내가 그 PC 콘크리트를 꼭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출 콘크리트를 쓰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 힘들었냐면, 일단 1. 노출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회사가 많지 않다. 2. 노출 콘크리트는 큰 건물에 써본 적이 없다. 3. 노출 콘크리트는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4. 말도 안 되게 비싸다. 도대체 왜 비싼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싸게 했다, 이런 사람들만 나타나. 이제 엉망이긴 한데, 어쨌든 노출 콘크리트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위치에 보면 고속도로 두 개가 크로싱해서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주차를 해야 돼요. 주차가 아니라 박차. 박차가 뭔지 알죠? 9개에 10대를 그냥 이렇게 착착 박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날 수밖에 없어요. 네모나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 멀리서 바라보는 뷰에서 얘가 보여지려면 어느 정도의 뎁스 혹은 선, 면 이런 걸 가져야 얘가 작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갈바로 접어서 페인트를 칠하는 거를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그 시공팀을 초기에 일범을 했는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접으려면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진짜 인터넷 찾고 해가지고 이제 그 김인철 선생님 건물을 한 그 업체를 불렀어요. 잘 알다시피 그 논현동에 있는 그 건물 알죠? 어반 하이브 그 건물을 그 시공했던 팀이에요. 그 팀을 불러가지고 설계를 보여주고 너 이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냐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다행히 지나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안이 빈 철판으로 이렇게 만약에 되거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약간 날아가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뭐 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거는 약간 그게 중량감 내지는 그 깊이감 등등등 때문에 얘가 조금 묵직한 느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근처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죠. 그래서 뭐 계룡건설 회장님도 보고 뭐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나서 그걸 사용하게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모든 건물을 다 무슨 브루탈리즘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정신이 좀 좋다는 얘기였고 아니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아마 이번에 했던 그 경험이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짜 괜찮은 PC 건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사실은 도시 재생도 그렇고 아까 내 타운하우스 뭐 이게 계속 바뀌었잖아요. 시장 바뀌면서 사무실 이름이 가로다 보니까 그 가로주택 사업이나 관련돼서 혹시 그런 사업 그런 거 관련돼서 수주를 하거나 그런 일을 많이 혹시 하시는지도 가로치면 바로 나오는데 사실은 되게 많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제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 TF팀 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나눠주는 팜플렛 있거든요. 이렇게 브로셔라고 해야 되나? 팜플렛 이렇게 접이식으로 있는 거 그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투시도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직원이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이제 뭐 파리 얘기했지만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집합주택의 어떤 형태가 이걸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가로는 이제 뭐 그런 뜻이긴 한데 그걸 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랑 연관이 돼도 뭐 나쁘지 않지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거이긴 하고요. 그래서 가로주택은 뭐 한동안 가로주택 포럼을 방배동에 있는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그 뭐 서울시라든가 SH 공무원들이랑 계속 같이 협업해서 실제로 땅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했었어요. 뭐 잘 알겠지만 그것들을 검토하고 그냥 뭐 집 주인이라는 게 딱히 없는 그 프로젝트이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아주 여러 명이거나 없거나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걸 현업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언젠간 되겠지 하고 이제 했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SH에서도 가로주택만 떴다 그러면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에 이광환 사장님하고도 가로주택 관련해서 계속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서로 이제 김기정한테 가봐라, 이광환한테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주가 건물주가 그 가면은 사업성부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시 재건축이나 네. 재개발할 때 가로주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가로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제 그런 검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할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했어요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죠. 왜냐면 좀 복잡하긴 한데 표가. 근데 좀 공사비가 얼마인 줄 알고 인근에 비슷한 종류와 규모의 주택이 얼마에 임대가 되거나 매매가 되는지를 조사를 할 수는 있고 현재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뭐 수수료라든가 대출 이자를 디벨로퍼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칸을 채울 수 있어요. 다 칸을 채울 수 있어요. 다 칸을 채워서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제 디벨로퍼들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훌륭한 디벨로퍼를 한 명 만났는데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근데 걔가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걔가 뭔가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누구도 뭐만 있으면 걔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봐주세요. 이 땅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땅 사도 뭐, 땅값 얼마인데요? 아, 이 땅이 얼마면은 여기에 용적률이 얼마니까 공사비가 얼마고 그러면은 한 200개 나오나? 그럼 이렇게 분양가가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집중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암산을 딱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한 50개, 100개 남겠네. 그러면 그럼 바로 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하고 무슨 회계 법인이고 뭐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표를 만들어서 사업성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거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제가 실제로도 사업성 분석 팀을 제가 고용해가지고 그 사업성 분석 팀하고 같이 제안해서 일을 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성 분석 팀이 그 만들었던 그 분석표가 맞지 않았어요. 나중에.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니까 돈만 받고 계시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사업성 분석표조차도 채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건축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소규모 정비계획 사업을 딸 때, 진행할 때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거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건축사를 딴 사람들이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여기는 안 했지만 이제 SH 임대주택 매입 심사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SH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건물 혹은 땅을 사고 설계를 맡겨야 될 땅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쭉 한 200개쯤 쭉 보내요. 그럼 그걸 심사를 하는 거야. 이건 사도 되고 이건 사면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200개 중에서 한 100개쯤은 설계안이 있어요. 설계안을 보면 최근에 이 소위 집장사들의 설계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오히려 이해하는 측면이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린 몰랐네. 계단 참에다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네. 이렇게. 덕트를 왜 만들어? 뭐 이런 거. 어쨌든 이제 농담이지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왔던 그 젊은 건축가랑 제가 얘기한 게, 우리가 그 사업성을 포함해서 그런 작은 공동주택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건축가 풀을 좀 만들어보자. 진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좀 높이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제 일 딸 때마다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거 했더니 뭐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몸이 좀 나아지면 그거를 좀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건축가의 업역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넓어지고 분명히 뭐 있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주도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정림이 어떤 회사로 보이나요? 내부에 있을 때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여전히 큰 사무실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준호 소장이 그 정림에서 우리 집담회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슨 뭐가 없습니까? 왜 거기에 삽니까? 우리가 막 제가 일부러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세관점 안에서도. 이제 하지. 그러니까 이준호 소장이, 근데 김 소장님 정림 출신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약간 아까도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대표님하고 이런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른 회사랑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여기 정림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정림에 있는 사람, 정림에 있다 나간 멤버들 모두가 다 너무 근사하다, 대인배다, 문화가 있는 거 아니야? 정림 문화라는 게 있을 것 같아. 뭐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전. 정림하고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만 일만 나면 우리 남정석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같이 하자 맨날 그러는데, 남정석 본부장이 형님 아시다시피 이게 저기 농담이고, 실제로 얼마 전에 한 프로젝트를 전화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고요. 모든 설계사무소, 큰 설계사무소가 모두 다 진짜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시아 플랜이랑도 얘기했는데 시아 플랜도 지금 터지기 직전이고 정리도 너무 바쁘고 해안도 너무 바쁘고 다른 데랑 했는데 언제나 같이 하는 거는 언제나 좋고요. 건축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정림에 있는 건축가들, 정림 밖에 있는 건축가들, 뭐 어떤 사무실에 다니는 건축가들이 간에 그 한계가 없다고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생각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의 질문일 수 있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운이 참 좋게도 정기용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로 소박하고 자기 거라고는 뭐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축가랑은 달라요.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런 분이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정기용 선생님의 무주 프로젝트를 쭉 투어하기를 저는 아주 권합니다. 가보면 진짜 약간 뭐라고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이런 것까지 여기 와서 하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최근에 몇몇 건축가들이 어쨌든 쭉 하다가 사무실을 이제 끝냈어요. 끝냈는데 이제 끝내고 남은 빚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주 유명하신 분들 다. 그리고 우리 보면 진짜 10손가락, 2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끝나고 나서 이제 빚을 갖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어떤 분은 뭐 후배들 이렇게 같이 또 거기 또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왜? 우리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무슨 뭐 그렇게 무슨 희생 정신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어서 건축가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금융맨들이랑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금융맨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건축가, 소위 멘토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꼭 가져가라. 예,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뭘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협회 일이라든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왜 하냐 물어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응? 아니 뭐 설계비가 지금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설계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제대로 도면 한 장도 하루에 한 장 그릴 수는 없잖아. 일주일에 한 장 그려야지. 그래야지 틀리지 않는 도면이 나오고 그래야 공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안전하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설계비는 이 정도 받아야지 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설계비를 왜 많이 받아야 되는지 리포트를 썼어요. 10장짜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간사모임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긴 했어요. 나름대로 한 2주 밤샜어요. 그거 하면서 또 이렇게.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뿌듯. 이것 때문에 만약 설계비가 올라간다면 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건축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혹은 기대를 하는 또 반대로는 내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어떤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뭐 큰 건물 이게 아니라 작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몇 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렇다면 우리 자식 혹은 와이프한테 뭐 뭔가 좀 약간 떳떳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에펠 얘기 이제 약간 농담 반으로 했는데 전 굉장히 그 좀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겠지만 이제 어렸을 때 뭐 그래 자기를 야 너 미대 가라. 너 미대 가라는데 미대 안 갔어. 글쎄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미대 가 선생님 소개시켜 줄게 뭐 이러면서 미대 간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싫어하고 뭐 이제 약간 굉장히 이제 구태의연하면서도 똑같은 스토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쯤 들어서 아주 절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봤더니 뭐 나도 한 그림 했는데 딱 사회에 나왔는데 이거 문은하고 오어근이 나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 이거 왜 나보다 잘 그리는 인간들이 있네. 약간 이런 거. 근데 학교 때는 또 이 이호가 옛날에 그냥 걸개 그리는데 만약 바닥 그림도 아니었는데 이제 나도 걸개 그림 하나 그렸는데 비례가 안 맞더라고요. 건물 하나가 이제 걸개 그림. 근데 김유정 그림 내가 그렸는데. 근데 어쨌든 약간의 재능을 가졌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뭐 원하는 대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좀 얘기하고 또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있고 난 뭘 더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떤 뭐 이런 걸 하려면 좀 그래도 좀 노력하고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는 거 그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들이랑 딸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 책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뭐 혹시 또 역사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약간 노이로제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한잔하면서 이렇게 또 한참 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을 지금은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할 때도 너무 좋아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너는 이래서 좋고 너는 저래서 좋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또 있어요. 제가 놀랍게도 정림에 무려 2달 동안 휴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월급을 다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표도 사줬어요. 2달 동안 미국 가서 어떤 워크숍에 참여하고 왔어요. 되게 놀라운 지금 전무후무한 뭐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 가서 만난 그 미국의 그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 인스티튜트의 대학원 원장이었던 리비우 디미트리라는 것인데 옛날에 이제 베개로 많이 썼던 책 있죠.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 그런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물론 반밖에 못 알아듣지만 뭐 역사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진짜 되게 이 강의하는 수준이 내가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교수님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이상희 교수님 강의는 못 들어봐서 내가 그렇긴 한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도 이제 그런 정도로 많이 아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와 진짜 아름다웠어요. 뭐 그냥 얘기가 진짜 놀라워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만 있죠. 얼마 전까지 되게 많이 아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큰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이 건축가로서 어떤 시각이 전한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코마 상태가 지속될 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진통제를 오래 이렇게 맞으면서 계속 떠오르던 이미지가 있었어. 머릿속에 계속 초원이 계속 초원이 나오는 거예요. 초원. 왜 그렇게 초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초원이 고즈넉한 초원이 아니에요. 초원에 있는 모든 게 뛰어댕겨요.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뛰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초원에 딱 입성을 하는 순간 그 어딘가에서 눈을 떴겠잖아요. 눈을 뜨면 그 초원에 뛰던 애 중에 하나가 나보고 왜 같이 안 뛰냐 그래. 그럼 나도 이제 같이 뛰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딘가에 올라가서 끝나는데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몇 개의 사물이 나타나면서 끝나요. 계속 그걸 꿨어요. 그걸 꾸면서 뭔가 갈구하는 건 있었으나 내 몸은 내가 아니었던 거였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 측면에서는 언제 옛날로 돌아가나, 한쪽에서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늦게. 그래서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집에 빨리 가자. 근데 우리 직원들이 소장님 또 집에 가시나요? 그리고 약간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약간 요즘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이런 건데, 그런 것서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맨 마지막에 그 횡성에 지금 짓고 있는 주택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가 엄청 많이 없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똑같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뭐가 없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 저렇게까지 심플해? 이렇게 약간 안에 있으면 공간감은 훨씬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나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빛이 떨어지는 크기나 위치, 그거에 따른 분위기는 아마 그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다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그럴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활 태도, 아프고 난 이후에 설계했던 그 프로젝트의 결과, 그거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나 설계 방법 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셔서 좋은 강연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회복되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앞에는 철인으로서 달려왔다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주시기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